여러분은 칼 구스타프 융, 카얼 고스타브 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는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 원형, 아우커타입스, 그리고 개별화의 여정, 인디비주에이션과 같은 개념을 창안하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그리고 대중문화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누구였으며 그의 삶은 어떻게 그의 사상을 형성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위대한 사상가의 삶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프로이트와의 협력 및 결별, 그리고 그를 인간 사고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만든 공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1875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종교적 신앙과 깊은 지적 호기심이 어우러진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영성과 심령 현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융은 어린 시절부터 미지의 세계에 매료되었고 이는 그의 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의학을 공부했지만 정신의학에서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학업 중 융은 인간의 마음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조현병, 정신분열증과 무의식의 작용에 관심을 가졌고 이는 그를 심리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융은 서로 동떨어져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고립된 객체로 보지 않고 상징적 패턴과 보이지 않는 연결로 가득 찬 더 큰 우주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융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시그먼드 프로이트와 가까워지면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에게서 자신의 지적 유산을 이어갈 후계자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무의식, 꿈, 성과 같은 주제를 두고 깊이 있는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융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개인의 경험과 억압된 욕망으로 형성된 개인 무의식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융은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집단 무의식으로, 이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정신의 깊은 층으로 상징과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결국 두 사람의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이별은 융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사상을 굳히기 시작하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벗어나 자신이 심리학적 분석, 사이칼러지 오브 애널리티켈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가장 영향력 있고 매혹적인 여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무의식, 전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의 깊은 층으로 영웅, 어머니, 그림자와 같은 이미지를 포함한 상징과 패턴을 저장합니다. 원형, 우리의 지각과 행동을 형성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는 신화, 종교, 심지어 우리의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개별화,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융에게는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꿈 연구, 융은 꿈을 무의식의 메시지로 보았으며 우리의 내면이 소통하고 자기 이해로 이끄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융은 또한 영성과 과학과 상징성 간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리학이 단순히 치유를 넘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칼 융은 196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 예술, 영성, 철학을 결합한 그의 학제적 접근법은 초월적 심리학, 신화학 연구, 심지어 대체 요법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원형과 집단 무의식 같은 개념은 널리 논의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인간의 마음을 그 모든 복잡성에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이해가 끊임없는 여정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융의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영성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과 달리 그는 영성을 심리학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심리의 본질적인 차원으로 보았습니다. 융에게 종교적 상징, 신화, 의식은 집단 무의식의 깊은 표현으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존재의 신비를 다루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융은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욕구를 심리적으로 중요한 힘으로 보았으며, 이는 꿈, 다양한 문화의 신화, 심지어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도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융은 기독교, 불교, 연금술과 같은 영적 전통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며 이러한 상징 체계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융에게 영성의 통합은 개별화 과정의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그는 특정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연, 또는 내적 탐구를 통해 상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그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 탐구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삶과 작품은 우리에게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라고 초대합니다. 이 여정에 흥미를 느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심리학, 철학, 자기 이해에 관한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융의 사상 중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취로 가는 길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